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시행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94호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까 정해 시간에도 잠깐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 조례안 뭐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평택시의 지금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우리 평택시 인구가 이제 65만 정도 되는데 학계나 뭐 그 정부에서 이제 대략 추정을 할 때 한 2% 정도를 추정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한 15,600명 정도 이렇게 좀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회 구조적으로 100%당 한 2%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일 것이다라고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제 통계 자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 안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를 뭐 선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지정하기 위한 어떤 지정심의위원회를 두게끔 하는 어떤 조항을 좀 집어넣어서 이런 거를 이제 추천 받아서 발굴을 해낼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것만 해놓게 되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라는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복지부에서는 이제 그 은둔 기간이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었을 경우를 이제 그 실태조사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 이렇게 이제 우선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초기라서 이제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6개월 이상이면서 사회적 관계 단절이 되고 어떤 물리적으로도 좀 단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 뭐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나 지금 있습니까? 경기도에 한 6군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잠깐 아닙니까? 그거를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1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같이 청년 지원이나 청소년 지원 조례 하는 데가 경기도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하고 청년 지원이 있고 또 화성시가 또 지금 고립형하고 또 청년 이런 그 중복으로 되는 데가 있고 타시도는 지금 네, 아니, 예, 네, 여섯 개. 무슨 이렇게 말씀인지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예.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그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경계성 지능인도 사실은 발굴을 해내기가 네. 어려워서 이게 실태조사라는 것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지금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저희가 2024년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4천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8천만 원으로 해서 고립형 은둔형 외톨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겠죠.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발굴을 해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아주 뭐 구체적인 사안은 없지만 뭐 내부적으로 뭐 시행 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잘 발굴할 수 있게끔 그 실태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안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독사에 대한 부분,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평택시가 지금 44.2% 정도 되는 1인 가구들 한 12만 9천 세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가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로 끌어내는 거냐,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를 끌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44%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가족도 없어요. 혼자 살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방문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끌어내는 지원인 건지, 은둔형 외톨이를 사는데 끌어낼 수도 없고 어려우니 먹고 살게 해주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정책이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인 자의에 의해서 은둔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실패 속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립이 되어져서 은둔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끄집어내기가 편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심리 상담 여러분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뭐 아니면 뭐 심리적인 모든 전 분야의 정말 다방면의 이유 때문에 은둔이 됐기 때문에 고립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내는 게 단순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이걸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들이 세분화되어져서 왜 와서 고립이 된 건지 아니면 실패, 사회적인 실패 때문에 고립이 된 건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은 지금 뭐 이렇게 외로워져서 본인은 누군가 만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은둔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 경로당이라는 시스템도 하고 뭣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 분야의 맞춤형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전 분야의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센터 딱 제가 볼 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춤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상반기에도 고독사나 은둔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법적 조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잘 이런 사회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또 복귀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러한 이제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는 없다 할지라도 청년이나 아니면 고독사나 은둔형으로 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나 복귀한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웃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행정에 민원을 좀 넣고 또 하나는 가족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자녀 때문에 놓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적인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청년층에 대한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예전에 이제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복지 쪽에서는 이제 그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웃이 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제 발굴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고독사 사업이 이제 앞으로 더 점차 확대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로 해서 성공적인 것,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이 사회에서 복귀를 해서 하고 있는지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니까 사례 관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발굴해서 사례 관리는 했죠.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복귀한 지금 인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뭐 지금 뭐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사업마다 다 따로 이제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아니면은 복지국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뭐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 계획,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 계획, 청년 복지 관련된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나요? 예,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쓰지 않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조례가 이제 의회 평택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고립운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실태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따로 다 이제 복지국 관련된 조례들이죠. 청년은 청년 정책과에서 그래서 여쭙고 추진합니다. 싶은데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은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 은둔형은 청년 쪽에서 하고 그 이외에 청년을 벗어난 은둔형 외톨이들은 복지국에서 하고 이게 약간 행정 체계에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이 조금 더 큰 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중에 있는 것을 이제 청년 쪽에서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부처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도 이게 예를 들면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훨씬 더 정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약간 TF팀이 꾸려지거나 한쪽으로 다 몰아서 너네가 몰빵해서 다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사회적 이슈이잖아요. 그리고 또 평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자살률이 높고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른 지금보다 조사해보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TF를 꾸리든가 어떤 형태로 좀 갖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잘 조율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부서가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노인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제 마음 건강하는 또 맞습니다. 그런 바우처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총괄하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준구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과에서 지난달 12월 달에 저희 계획 예산 저희 조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청년에 한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통합으로 모든 외톨이들에 대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타 시군도 보면 청년이 따로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통합해도 되고 지금 저희가 실태 뭐 조사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 인구 19세 39세는 17만 한 6,800명 정도에서 우리 지자체 29%가 되는데 그 외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이 약 10만 명.
그다음에 총 장년이 있어요. 이게 40대에서 64세 24만 명. 또 노인 인구가 있어요. 이게 8만 9천. 그래서 총 청년 외의 인구가 43만 3,400명 정도가 돼서 약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보다. 이제 그래서 이거 차후에 이분들이 지금 청년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포함이 안 돼서 외톨이라는 이런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돌봄 취약 노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재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795호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김영주 의원님에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의 조례도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4조 보면요, 기본계획 수립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위 법령에서
법률로 예, 법령으로 법률로 정한 상황이라서 매년 하게 따로 돼 뭐 있습니까?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분들 서비스를 하는 260분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좀 이번 조례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좀 상위 법령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은 건데 지금 매년 한 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1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2년도 거를. 그쵸? 수립했어요. 근데 그 2년 차가 됐어. 그럼 1년의 계획을 가지고 2년 차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 중인데 3년도치 계획을 세워야 돼. 2년치의 계획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시행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어. 방안에 대한 이거 마련이 안 됐어. 근데 또 3년치 계획을 세워야 돼. 근데 또 3년도에는 또 4년치 계획을 세워야 돼. 이게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간이 사실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을 보호해드리고 예.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종료가 되면 종료를 하고 그리고 또 연장이 필요하시면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예. 예를 들어 올해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적용을 해. 적용 결과가 나면 그 다음에 적어도 격려는 돼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 수립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매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조 5호에 보면 2항 5호에 보면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 지원한다. 지금 센터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원 센터는 세 군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센터가 그 의미의 센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설립이라는 게 저희가 이미 되어 있긴 한데 네. 추가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세 있으면 군데 있는 예. 센터 설립이 여기 2항 5호에 있는 센터 설립이 그 의미입니까? 그 센터 설립에 대한 의미예요?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 군데는 있긴 하지만 안종 쪽에도 지금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확대를 지금 할수 세 있는 군데 부분. 있는데 과장님 그 세 군데 센터를 설립하는 것 그 센터를 의미하는 거냐고 이게 통합센터나 그건 아닌 거예요? 예. 7조 좀 볼게요. 7조 2항 이 굉장히 그 조항 문구나 이게 2항이 약간 생뚱맞아서 안 줍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지금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줘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예산이 지금 어. 저희가 4년 전부터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봉 인정도 못 해드리고 네. 실질적으로 상승분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도 조례로 의해서 10%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고 90%를 11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 10%마저 이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셔서 이제 저희가 90%만 우선은 세웠던 사업이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아니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구가 맞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법률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구가 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구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법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못 지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구나 이게 지금 약간 거칠어.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인건비나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상에 이런 인건비 지급에 관한 규정까지 담는 조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이 최선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한 것 같아.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필요들이 조례에 담길 부분이 있고 담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담길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담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7조 2항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러면 제가 놓인 이 지원 서비스 종사자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렇게 마땅히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택시가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개별 조례마다 관련된 다 이렇게 넣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방금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이 충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지급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정께서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러한 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처우기에서는 지금 동안 어떤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동결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시에서도 좀 명확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저희가 제정된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에 통합 지원의 대상자도 동일하고 통합 지원 기관도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저희가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이제 시범적으로 통합돌봄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정착이 됐을 때는 통합돌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은 정비가 좀 돼야 되겠다. 지금은 구축하고 우리가 시행하는데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종사자분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좀 정착이 됐을 때는 관련되어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조례들은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